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컨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8장입니다. 중년기의 병리적인 자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상적인 자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중년기에 들어섰을 때 이 상실과 한계를 잘 받아들이고 통합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계가 있죠. 우리들은 시간도 한계가 있고 젊음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죠. 상실도 있고 또 나 자신의 젊음도 잃어버려야 되고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그 인격이 잘 통합되어지면서 건강한 자기애로서 아주 멋진 노인네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 정상적인 자기애적인 만족은요, 자기 존중감 또는 자존감을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잘 통합해낼 때. 자, 이것이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건 다른 사람과의 만족스러운 관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성취해 놓은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즐길 수가 있죠. 시기심 대신에 그 사람,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어진 것들,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같이 즐길 수가 있으면서 내 삶의 내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사랑과 이해와 감사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타인에 대한 리비도가 계속 투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 외적으로 내가 아주 건강하게 성숙하게 아주 풍요롭게 노후를 보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타인과의 대상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두 축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중년기의 병리적인 자기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들은 첫 번째로 과대적인 자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병리적인 자기를 가진 사람은 자아 정체성이 혼란스럽지요. 혼돈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안에 어떤 내적인 정체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과대적인 자기를 이렇게 반응적으로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대적 자신을 아주 뻥튀기 하죠. 그래서 과대 자기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자신의 텅 빔을 보상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자기는 과대 자기를 뻥튀기 해서 만드는 반면에 반대로 대상과 대상표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절하된, 그 평가절하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가절하된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을 외적 세계로 이렇게 투사하죠. 투사하면서 외부 대상을 이제 자꾸 평가절하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 배워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외부 평가절하된 외부 대상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시 내 내적 대상들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그 정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동들이 벌어지지가 않죠. 외부 대상을 평가절하했으니까 뭘 배우고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 안의 세계가 지금 결핍되게 되겠죠. 내 안의 세계가 계속 이렇게 악화되어서 가지게 되겠죠. 배울 게 없으니까 좋은 걸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재화된 대상 관계가 결핍되고 악화되어서 과대적 자기는 결국은 텅 비게 되죠. 우울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애적 환자는 또 성공과 갈채, 찬사 굉장히 원하죠. 거기에 몰두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 이것을 얻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성취한 것이라도 망쳐버립니다. 자, 요게 시기심의 역동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 환자들은 끝없는 탐욕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을 탐욕스럽고도 파괴적으로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어떤 본래적인 가치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아니라는 이유로 시기심 때문에 그걸 원하고 막 그걸 자기가 막 탐욕스럽게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그가 받은 것을 박탈하고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박탈하고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러한 탐욕은 자기적 환자의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본래적인 가치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저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그걸 막 탐욕적으로 가지고 와서는 그걸 망쳐버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망치면은 자신이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건 계속 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재충전을 원하지만은 이게 결코 만족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허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텅 빔을 계속 느낀다는 거지요. 자, 이 탐욕과 시기심과 연결되어 있는 무의식적 공격성과 분노는 대상에 대한 파괴심의 원천이지요. 이거 처음에는 그 대상을 필사적으로 갈망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탐욕스럽게 합립하다가 나중에는
평가절하해버리죠. 이게 다시 한번 만족을 원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허기짐으로 재충전을 원하지만 재충전은 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사람들은 욕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이 텅 비게 되지요. 자, 이 과대적 자기는 항상 홀로 있고, 자, 그리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고, 일시적으로 이상화되고 뭐 탐욕스럽게 함입하고 받은 것을 망쳐버리고 불만스러워하고 평가자라는 일이 반복되는 그 세계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삭막한 세상이지요. 자기 혼자 있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 혼자만 이상화되었고 자기 혼자만 있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탐욕스럽게 갈망하지만 그걸 가서 뺏어오지만 그것을 대해서 합립해서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도 더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되면서 내적 세계가 계속 황폐하는 그런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 이 과대적 자기 진짜 타인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꾸 평가절하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여기 평가절하는 대상을 내 안으로 들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재화된 세계, 내적인 세계가 대상 생각과 계속 이렇게 결핍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젊습니다. 시간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과거에 대한 자기애적 평가자로는 젊은 시절의 자기애적 만족과 과거의 쟁취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과거는 쓸모없다고, 더 이상 쓸모없다는 고통스러운 자각하고 뒤섞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거의 쟁취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과거의 성취와 업적까지도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괴적 환자는 세월의 흐름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영원히 젊고 싶어요. 그래서 상실과 실패를 견딜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어떤 내적인 삶이 축적되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의미에서 젊다. 조금 더 말하면은 애기라는 얘기입니다. 애기라는 얘기.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실과 실패를 견딜 수 있는 내적인 자원, 내적인 대상사계가 풍요로워야 되는데 외부 세상을 전부 다 평가절하했으니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배움을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실패라든지 상실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이 없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서적 자산의 결핍은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기회 상실, 특히 수용하고 즐기고 사랑과 감사를 나눌 기회를 상실하는 데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하고 뒤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어디로 갔나, 인생 어디 갔나, 내 젊음 어디로 갔나 하는 이런 질문이 이 사람들한테 올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지요. 삶에 대해서 통합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통합하면서 노후를 바라봐야 되는데 상실한 것들을 제대로 상실을 못하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삶은 어디로 갔나 자기의 늙어짐에 대해서 통합해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쓸쓸함을 느끼죠. 이 사람들 그래서 우울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또 특히나 세 번째는 청소년기 자녀가 독립하는 것을 직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녀들하고 갈등이 심하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자꾸 배제된다는 소외감들을 이 사람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상실과 애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극복해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오는 씩씩하게 올라오는 이 젊은이들의 새로운 미래 세계의 주인공에 대한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시기심이 있고 미움과 또 그렇고 자기 자녀니까 죄책감도 있잖아요. 그게 막 섞이게 되면서 감정이 굉장히 힘들지요. 자, 이러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적인 발달을 진심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묶어두려고 하지요. 그래서 선배가 후배들을 지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득권 계층이 다시 살아 올라오는 이 젊은이들을 자꾸 이렇게 쫀다고 그러지요. 막 그냥 꼰대짓을 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속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들의 병리적인 이런 자기애적인 환자들이 어떤 병리적인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